네, 안녕하세요. 네, 알쓸 시잡 9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계 제1의 시사평론가 박동수 평론가를 모시고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저는 쥐구멍이 어딘가 찾고 싶고요. 세계 제일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는 제가 최고라고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가장 워스트 스피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박동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6.1 지방선거, 네, 어제 이제 끝이 났어요. 네. 그런데 완전히 지금 민주당의 그 몰락이 그 결과로 드러났는데 광역 17개 가운데 민주당이 5곳. 네. 그리고 12곳은 네, 국민의힘이 몽창 다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김 대표님하고 저하고 한 달 전부터 제 나름대로 엠바고라고 하면서 이제 그 카더라 통신으로 갖다 제공을 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예상은 하셨었죠. 예상을 했었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민주당에서 4석 이상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거다. 그러니까 호남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를 포함해서 4석 이외에는 할 수 없을 거다 했는데 와. 우리 김 경기지사님이요. 자그마치 그 새벽 5시 반부터 그때부터 역전을 시키기 시작하다가 7시 5분에 확정을 줬거든요. 이번 선거 가장 극적인 승부가 펼쳐진 곳은 경기지사 선거였습니다. 내내 뒤지던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개표율 96.6%인 상황에서 역전을 해서 신승을 거뒀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부터 표차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에 접어들어선 두 후보 득표 격차가 1%포인트 미만으로 좁혀졌고 두 후보 간의 표 차이가 2만 표대로 떨어졌습니다. 자, 표 차이가 점점 더 줄고 있습니다. 5시 32분 개표 96.6% 상황에서 김동연 후보가 개표 9시간여 만에 처음으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역전입니다. 역전 김동연 후보 1,800표. 네. 이제 나오는 숫자는 김동연 후보가 앞서가는 숫자입니다. 근데 그러한 저력 사실 김동연 그 경기도지사 당선자 같은 경우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많은 핸디캡을 안고 시작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를 김은혜를 이겼다는 건 그것도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무슨 뭐 강용석 카드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제가 그 점은 분명히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용석 카드는 0.96%였었고요. 54,000표밖에 안 되는데 그 54,000표는 김은혜 표를 갖다 갉아먹은 게 아니라 강용석이라는 아주 쌍또라이의 그 팬덤을 가지고 있는 지지층입니다. 절대로 양자 간의 어떤 혜택이나 내지는 어떤 그 표를 갉아먹은 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그 이번 대선을 보면서 우리가 느꼈던 것이 많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왜 지금 지선에서 마치 민주당에다 표를 물어달라고 이렇게 자꾸 외치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빈약한 이론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제가 7회 때, 8회 때 말씀드리는 쫄딱 망해봐야 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지난번 그 지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쫄딱 망했던 것보다는 덜 망했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새옹지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이러할 때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민주당의 앞길은 정말로 고생문 8차선 고속도로 활짝 핀 것밖에 안 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토론을 좀 들어가겠는데 먼저 지금 조금 전에 그 17곳 광역 17곳 중에 국민의힘이 이제 12곳을 이제 가져갔습니다. 그 사실은 12곳보다도 13곳이었었는데 오늘 새벽에 드라마틱한 그런 어떤 선거 역사에서는 보기 드문 그런 일이 벌어졌죠. 이정표를 세웠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4석 이외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제가 굉장히 실책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기호를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먼저 이제 8회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상이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또 항의하신 분이 계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 중에 이제 우리 집 똥개도 할 수 있겠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국 똥개 위상 회복협의회에서 똥개의 위상을 현저하게 추락시킨 것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를 했으므로 이래가지고 네. 이에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만은 네. 비교 대상이 되신 분들에게는 적절한 비유였기 때문에 절대로 본래 취지에 대해서 유효한 거로 하겠다는 것을 청취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 중에 어떻게 청와대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청와대는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직무실로 겸용증을 바꾸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이번 6.1 지방선거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야말로 정말 사상 누각이 와르르 무너진 것 같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그 하나하나 분석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자체를 가지고 왈가왈부를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될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국민의힘, 사실 대전 같은 경우로 봤을 때 이장우라고 하는 시장이 굉장히 많은 하자가 있고 허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선이 된 것, 그분은 중간에서 선거 전략을 바꿨어요. 뭐로 바꿨느냐? 내 뒤에는 윤석열 형님이 계신다. 네네. 까불지 마. 예산 폭탄 내릴 거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사과도 안 했고요. 긍정도 안 했고 부정도 안 했습니다. 무조건 성렬이 형이 계시니까 내가 이긴다. 이런 징크스를 가지고 나갔고, 그 다음에 대다수의 지금 국민의힘에서 승리하셨던 분들이 그야말로 무식담백한 전략을 썼습니다. 참 김진태 강원도 교지사 같은 경우는 세상에 그런 사람이 검사였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운 점이 많고요. 김태흠 씨, 충남도지사 된 분, 사실 양승조 도지사가 상당히 잘했어요.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태흠한테 뒤졌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뒤에 윤석열이 있다. 이거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면으로 보면은 윤석열 새 정부에 대해서 국민이 안고 있는 그런 어떤 기대감, 내지는 어떤 당선 컨벤션 효과, 이런 것들이 먼저 앞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민주당에서 자중질환해서 완전히 자뻑을 하는 바람에 맞습니다.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 것이 총평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말씀하시니까 지금 속보가 하나 떴는데요. 지금 민주당 비대위 총사퇴를 했네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퇴를 하면은 그냥 좀 사퇴를 할수록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윤호중, 그 다음에 우리 박지현 씨 아침에 KBS와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지금 이게 지금 첫 번째도 몰락의 단초를 제공했다. 두 번째도 뭐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그걸 갖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이거 본인이 얘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제 박지현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기회가 됐지만은 26살짜리예요. 26살짜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슨 철학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섰는가 하는 것을 갖다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싶습니다. 이제 우리 평론가께서 굉장히 화가 나 계셔서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건데, 저희가 사실은 나이를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닙니다. 나이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나이를 가지고 따지는 건 정말로 미천한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성정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나하나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엄청난 그런 어떤 컨벤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또 자기 엄청난 지식이 있는 것처럼 경험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갖다 좌충우돌로 갖다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맞습니다. 거고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이왕 지사 말 나온 김에 지금 우리 각처에서 보내는 은행을 좀 소개를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핵심을 찌르는 통찰로 우리 사회의 약자편에 서서 정의가 계속 살아있음을 보여달라는 격려도 있었고요. 그리고 멋져요 동수씨 화이팅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오, 벌써 8회차 재밌게 보고 있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 라는 사람도 계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선거 이후 신문방송을 안 보고 있었는데 친구 덕분에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듣네요. 고맙습니다 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응원합니다 하고 간단하게 보셔주신 분도 있지만은 또 제 친인척 중에 한 분이 깜빵 가지 않게 해요.
다 하는 얘기에 대신하다가 다칠까 노심초사. 근데 편하게 참 잘하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잘 경청하기 있네요. 다음이 기대되네요.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 정확한 발음, 듣기 좋은 톤, 박식한 지식, 좋아요, 열심히 해서 말년에 대박나세요. 부럽습니다. 라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격려와 성원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이것을 자양분 삼아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방송을 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좀 카메라에 지금 비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상태가 지금 좀 좋지가 않아요. 제가 밤을 꼬박 샜는데 네, 그 너무 아주 그 재미난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날밤을 아주 꼬박 샜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어제 그 선거 투개표 상황을 이렇게 시청을 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 불과 4년 전에는 이제 반대의 완전히 그렇죠. 그런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두 군데 빼놓고 모두가 다 민주당이 다 가져왔던 그런 그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지금 5군데를 민주당이 지금 가져오고 나머지는 이제 국민의힘이 가져가게 되는 그런 어떤 역전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가장 큰 이 민주당이 진보 세력이라면 진보 세력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진보 세력이 이렇게 몰락하게 된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김영삼 정부 시절에 IMF가 초래됐잖아요. 수많은 가정 파탄이 이루어졌고 기업이 우도났고 자살이 속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개인 기업이 부도가 아주 줄줄이 그냥 유행처럼 번졌던 것. 그 다음에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겨가지고 지금 오늘날 부동산 폭등의 단초로 마련했던 것이 이명박 정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요, 사드 사태가 있었고요, 국정농단이 있었고요, 결국 탄핵 정국이 왔잖아요. 관광업, 지금 중국에 몰빵돼 있던 관광업이 완전히 망쳐버렸죠. 중국 진출했던 기업들이 전부 다 퇴출됐죠. 조선해운이 몰락됐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폭망의 초고속 행진이 이루어졌던 것도 주지의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코스닥 주가 지수만으로 볼 때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17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를 찍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2500포인트에서 시작해가지고 3400포인트 찍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렇게 경청동지의 시끄러운 혼란을 넘어서가지고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로 갈아엎어진 이유를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 15년간 기자 생활에 영국의 기자 바이클 브린이라는 사람이 쓴 그 한국인을 말한다 해서 한국인을 부패하고 조급성 있고 당파성 등 많은 문제가 있으면서도 굉장히 훌륭한 점이 많은 민족이라고 평을 했거든요. 뭐 첫째는 평균 IQ 105를 넘어서는 나라,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세계 3위, 2위, 평균 노는 시간이 세계 3위, 잠 없는 나라이기도 하고 문명률이 1% 미만인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고 미국과 제대로 맞짱 뜰 때 3일 이상을 갖다 버틸 수 있는 나라 8개 나라 중에서 독하됩니다. 그리고 또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자 휴전 국가이기도 하고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5개국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세계 2위 경제 대국 일본을 발톱 사이에 낀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나라. 그리고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 지하철 평가 세계 1위. 청결함과 편리함이 최고인 나라. 뭐 유럽 통계 세계 여자 미모의 수지 1위인 나라. 뭐 그다음에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시켜가지고 세계를 경악시킨 나라. 세계 4대 강국을 우습게 나눠야겠는 배짱 있는 나라. 뭐 인터넷, TV, 초고속망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세계 최고일 거고요. 세계에서 많은 발음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진 나라. 세계 각수의 유수대학의 우등생 자리를 휩쓸고 있다고 그래요. 1등이 우리고 2등이 이스라엘이고 3위가 독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예전에 본래 그 이스라엘이 1등 아니었어요? 1등 했는데 우리가 1등으로 올랐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 한국인이 강한 사람이 놈자를 붙이잖아요. 미국 놈, 외놈, 때놈, 러시아 놈. 무의식적으로 놈자를 붙여가지고 쓰는 나라. 뭐 1950년도 해방 무렵에부터는 파키스탄 제철 공장으로 우리가 견학을 갔었거든요. 근데 필리핀으로 유학을 갔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들이 배움을 찾아가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적 객관적 지표가 극도로 악화일로에 있다. 보다 큰 불행의 전주국이
여기서 들러온다라고 그렇게 평을 했거든요. 네. 자, 이 갈등의 서막은요, 젠더 갈등, 그리고 노노 갈등, 당내 갈등, 현재 그 진보 세력인 민주당을 대표하는 진보 진영의 현 주소가 바로 이렇습니다. 뭐 나이를 말할 때 공자의 위정 사정에 보면은 15세는 지학, 20세에는 약관, 30세에는 이립, 40세에는 불혹의 나이, 50세에는 지천명, 60세에는 이순, 그리고 70을 특히 고회라고 하는데요.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되 오늘 곧 죽을 것처럼 살아라 하는 것이 그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방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말과 일맥상통을 하는데 없앨 것은 작을 때 미리 버리고 버릴 물건은 무거워지기나 빨리 버리라. 그러니까 현재 진보 세력의 몰락에 대한 리빌딩이 바로 여기서부터 단초가 시작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몰락의 단초는요, 첫째가 사실상 대선 불복의 이미지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뭐 대선 후보의 짧고 간결한 승복 메시지 0.76%에도 불구하고 깔깔깔게 그렇게 승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부도시 사라져버렸어요. 소위 강경파들, 정략가들에 의해 가지고 검수완박을 밀어붙였잖아요. 이 부드러운 정권 견제로 치러야 할 선거를 외려 민주당 심판론으로 대체를 해버리겠지 바로 현실이고요. 보수 언론이라는 종편들이 프레이밍 그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은 제자리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이재명의 조기 등판이 이루어졌고 총괄 선대위원장 역할을 했어요. 이것이 또 패착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패배한 후보를 조기 등판하는 것은 대선 불복의 이미지가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직전 패장한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스스로 분리했던 프레임으로 들어선 형국이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국면에서 유일하게 가능했던 정치 전선은 새 정부의 그 인사 난맥상인데요. 대응조차 감정적으로 허둥댔다가 실기했다는 것이 실제적인 평가고요. 즉 한동훈 후보자만 보였던 것이 바로 청문회의 진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도로 극단적인 팬덤의 품에 안긴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SNS상 상당히 많이 나오죠. 문통, 문파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재명파들, 그 다음에 이낙연파들, 이러한 것들이 팬덤에 끌려다니다가 민주주의의 문지기로서의 정당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기존 팬덤에다가 뭐 개딸, 양아들 이런 새로운 팬덤을 공식화하면서 추앙까지 한 형국이 됐고요. 요즘 와서 수박 하는데 수박에 대한 의미를 저한테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수박이 껍질은 파란색이죠. 까면은 빨간색이 나온다 해도 수박이랍니다. 그게 수박을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러고도 안 망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팬덤의 또 다른 이름은 사냥꾼이라는 얘기거든요. 소수의 팬덤이 민주당의 그 문자 폭탄에 마구를 막 채워버리고 헌법기관의 심장을 짓누르는 조종을 해버렸거든요. 경찰 수사권 조정 입법 당시 172명의 전원 발기가 갖는 의미는 당내 민주주의의 실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민주당에서 해결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선거라고 하는 거는 중도층을 얻는 싸움이거든요. 사실 이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중도층들이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유불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방선거는 내 자신의 지금 삶에 있어서 질이 얼마나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크나큰 관건인데도요. 이럴 때 이걸 제대로 캐치를 하지 못하면 다음 총선에도 참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민주당이 다시 강해지고 싶으면은요, 팬덤을 극복을 하고 의원들의 소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초적 신뢰 회복부터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그 평론가께서도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 한국사에 이렇게 보면 뭐 그동안에 내부 총질이 없었던 거는 없었죠.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의 그 행태를 보면 내부 총질이 너무 도에 지나쳐요. 그렇죠. 그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민주당의 주인이 없어요.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자기의 이해 득실에만 따지다 보니까 자기의 가질 것만 먼저 생각을 하고 자기가 챙길 것만 생각을 하니까 남을 딛고 일어서야 되고 남을 갖다 까부셔야 되고 이러한 것이 팽배해버린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때 잠깐 말씀드렸어요.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이 연령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그동안의 모든 그 캐리어, 성력이라고 하는 건, 성정이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봤을 때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협치의 단계에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유아 독존 그리고 모든 책임을 안 지고 남에게 떠미는 그런 것이 문제였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 맞습니다. 사실은 뭐 저 다 아시겠지만 그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자멸한 거죠. 지금 그건 똑같은 얘기예요. 4년 전에 지방선거 할 때도 저기 민주당이 잘한 게 아니라요. 네. 새누리당에 한나라당이 갖다 형편없으니까 그 민주당을 밀은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냉정한 거죠. 그거를 요번에 이제 똑똑하다고 봐야 아니요, 되나요? 똑똑이한 것을 저는 떠나가지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충청인 캐스팅 보트에 대해서 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네. 요번에 어떤 면으로 보면 충청도에서 캐스팅 보트를 지고 국민의힘을 밀면서 이렇게 역전의 효과를 가져왔잖아요. 네. 얼마큼 이득을 얻을까요? 또 퀘션 마크죠.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자 이제 앞으로의 행보가 참 기초가 주목됩니다. 네. 이를 위해서 당장 우리가 해야 될 명제가 있잖아요. 첫째, 민주당 진보 세력의 정체성을 찾는 일입니다. 사실 민주당은 있잖아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인다는 것을 회복을 해야 돼요. 노무현의 민주당은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같이 화합했던 겁니다. 협치했던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가장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은 172석의 박수부대를 가지고 있다는 정당에서 고장난 계산기부터 버리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기초적 성찰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두 번째로 정치 전선의 이보 후퇴, 민생 인권 정선의 일보 전진을 해야 되는데 네거티브에 올인한 민주당은 전략이 없었어요. 아니거나 진두했습니다. 국민들은 새 정부가 잘하기를 바라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네. 지방선거는 아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이 뽑는 선거입니다. 무상급식이 핫 이슈가 될 만큼 민생 밀착형 선거입니다. 그래서 오세훈이도 뜨거운 맛을 봤잖아요. 그렇죠. 네. 민주당이 근본 지방선거의 메인 테마는 무엇이었던가 냉철하게 반성해보라고 권고하고 싶어요. 셋째로 단 하나의 전략, 반성과 호소가 없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윤석열 정부의 독재를 막고 우리가 기득권을 내려버리고 충실히 견제해서 새로운 나라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비대위가 오늘 날짜로 해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네네. 앞으로 민주당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일부는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동연과 우리 이재명 씨께서 투톱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역시도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하루 이틀이 급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당의 정체성을 찾고 주인의식을 찾고 그 다음에 그 단 하나의 전략인 반성과 호소를 통해서 새롭게 민주당을 재생산시키는 것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간간히 얘기는 합니다만 이 선거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누가 더 절절하냐, 누가 더 간절하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좌우가 돼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유권자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는데 제가 뭐 평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얘기할 때 이게 지금 민주당 이분들 네,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하나가 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겉돌고 있죠. 예, 맨날 겉도는 거고 매번 그냥 뭐 선거 기간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싸우다가 뭐 이런 결과를 네?
받아들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소탐대실이죠. 앞에 있는 자기 네. 이익만 쳐다보니까 그 민주당도 없고요. 오로지 뭐 내 밥그릇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특정 인물들의 어떤 그 편향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수박이라고 칭하는 분들, 그분들도 다시 태어나야 되지만은 강성파 여러분들도 좀 대우각성을 하시고 정말로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 노무현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원했던 민주당, 그동안 쌓아 올렸던 초석을 이제만이라도 다시 복귀를 하면서 새롭게 태어난 정당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르신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그 6일 지방선거에서도 그래도, 좀 독특한 또 유권자들이 오래 기억에 남는 그런 분들이 좀 있었지 않나요? 근데 저는 박동수입니다. 제 맘대로 이제 영웅 3선을 따져보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김보라 그 안성시장이에요. 안성의 변화와 중단 없는 안성 발전을 위해 위대한 안성시민의 승리다라고 이렇게 그 보도자를 냈는데 경기도 최초의 여성 재선시장이거든요. 오. 그리고 이 뽑으면서 지연이나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일 잘할 사람을 기준으로 뽑아 삼은 위대한 시민의 승리다라고 시민에게 돌렸습니다. 네네. 이런 분이 진정한 그 지방자치제의 그 수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두 번째로 사실은 이 대전이니까 정용래 유성구청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았죠. 네. 유일하게 그 재선 구청장이고요. 근데 네. 그 예를 들어서 서구나 뭐 동구나 뭐 중구나 뭐 기타 대덕구나를 때문에 사실 유력지에 포함되지 않아가지고 외로운 싸움을 했어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야청청에서 됐다는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그분이 얼마나 유정구청장 시절에 얼마나 잘했는가 하는 것으로서 영웅이 될 수 있다 충분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의외의 결과라고 해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세 번째 말해 뭐예요? 김동연 경기지사죠. 모두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뒤집고 새벽 5시 반부터 역전에 성공했고요. 결국 아침 7시 5분에 기나긴 싸움에 마침표를 찍었는데 김은혜 씨가 당선이 됐다고 그러면 선거법 위반, 그리고 저 선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무효화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한 70-80% 이상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한동훈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또 뒤집어 쳤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김은혜가 안 되고 김동연이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도민으로서는 경사난 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혜 씨가 서운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김은혜 씨가 그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무리가 있죠. 법적으로도. 네. 근데 저는 김은혜 씨의 성정을 군데군데 나타나는 것을 봤으면서 내가 여러 가지를 느낀 게 많았었습니다. 첫 번째로서 이분이 MBC 앵커 할 때 하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할 때 하고, 네. 서분남 분당갑인가 거기를 네. 국회의원 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경기도지사로 나왔을 때 하고의 성정 자체가 자꾸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도 제가 20년 전, 40년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분도 동구청장 시절, 그 다음에 국회의원 시절, 그 다음에 그 이후로의 어떤 그 행보 자체를 봤을 때 사람이 변해가는 것을 제가 옆에서 두고 봤습니다. 김은혜 씨도 네. 두고 봤습니다. 그랬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동수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김은혜 씨는 당해도 쌉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분이 승복할 분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제 기억으로도 옛날에는 MBC 있을 때 상당히 참 샤프한 사람이죠. 샤프하고 인정받는 앵커였거든요. 그럼요.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네. 여기 뭐 국회의원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여의도만 가면 말입니다. 정말로 맹구 가지고 죄송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 네. 자, 오늘도 장시간 동안 6일 지방선거에 대해서 총평을 알아봤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마디만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짧게 대답을. 자, 민주당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붓기고 물려야 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웃기고 물려야 됩니다. 박동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